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58호 이하연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술과 한과 그리고 떡, 김치, 식초 등 우리 전통 발효식품 하시는 분들을 적어도 이제 꼭 20년이 안 돼도 되긴 하지만 20년 가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전통성과 정통성을 지키면서 또 산업화도 시키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해요. 그래서 현재 한 80여 분 정도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 김치는 6분이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외식업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2003년도일 거예요 아마. 강릉에 하루 900mm가 비가 와가지고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냉지 배추가 8, 9월이었죠. 전부 다 비에 떠내려 가가지고 배추값이 폭등을 했어요. 제 기억에 배추 한 포기에 18,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요일날 뉴스를 우연히 보다가 KBS 뉴스였어요. 그때 평택항에 김치가 봉다리에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쌓여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뉴스 화면을 본 거예요. 그때 저는 쇼크를 받았죠. 우리 밥상에 김치까지 내줘? 하는 그런 생각에 김치를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다가 아무 스터디 없이 시작했다가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알고 싶어서 김치 발효학과도 들어가고 꾸준하게 김치를 다양한 김치를 담가보기도 하고 고조리서에 나와 있는 김치를 보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파고들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인도 되고 협회장도 됐네요. 예. 대한민국 김치협회는 현재 그 김치 제조업을 하는 법인들이 한 80여 개가 되고요. 개인들은 이제 어느 한의사님도 계시고 김치에 관심을 많고 김치 체험관을 하거나 김치를 가르치거나 하는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16분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98명 현재까지 그 정도 있는 단체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이고요. 산업과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김치 세계화에도 이제 우리 단체들이 거기에 또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김치산업진흥법이 있어요. 진흥법에도 이렇게 제조업을 하거나 문화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 돼 있어서 김치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쇼크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저렇게 만들지요? 하는 그런 충격이 있었고요. 파우차이하고 김치는 전혀 다른 음식이에요. 다행인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단체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렇고 꾸준하게 김치가 우리 민족의 음식이라는 거를 이미 다 작업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세계식품규격위원회인데 그게 유엔 산하거든요. 코덱스라는 그런 세계적인 기구에 우리 김치를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양념에 버무려서 발효 숙성한 걸 김치라고 한다 하고 분명히 거기에 등록을 해놨어요. 200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미 헬스지에서는 이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2006년도에 그걸 선정을 했고 우리가 2010년도 그때 우리 국책연구소를 만들어 놨어요. 광주에. 그때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미 세계김치연구소를 우리는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나서 김치산업진흥법도 만들었고요. 이게 정부나 우리 협회나 우리 단체들은 많이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놨거든요. 우리의 김장 문화가 서로 우리 모여서 품앗이를 하고 김치를 담가서 나눠 먹고 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는 거를 유네스코의 김장 문화로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꾸준하게 김치가 우리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놨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다만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저렇게 만들
들어서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충격. 식약청에서는 그렇게 만든 김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그 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먹어야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치를 혐오하는 혐오식품으로 전락해버릴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우리는 해썹 시설이 딱 돼 있고, 설마 그렇게 만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 축이에요. 소비하는, 드셔야 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걸 공급해주는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을 받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각자. 소비자는 좋은 김치를 공짜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식당에서 계속 공짜로 줬으니까. 그냥 무한 리필 해줬으니까. 식당은 어차피 공짜로 나가는 거 싸게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중국산 김치인 거예요. 제일 싼 게. 거의 100% 국산, 고춧가루까지 국산으로 한 게 3만 한 4, 5천 원대 되면 한 6천 원까지도 해요. 그러면 중국산은 10,000원에서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때요? 식당에서 뭘 쓰겠어요? 어차피 김치값 안 받는데 돈을 받을 것 같으면 제대로 자기네들이 담가서 주거나 사서 주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 김치를 사서 주거나. 이게 무료로 나가는 한 저는 그 생각 늘 했었어요. 식당에서 김치가 무한 리필 되는 한 우리는 중국산을 먹어야 된다. 먹을 것이다. 하는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사태가 터지니 젊은 층들은 해외 유학도 많이 하고 해외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접시당 어떤 걸 사도 다 가격을 지불하잖아요. 돈 낼 테니 제대로 된 국산 김치 줘라 하는 댓글 이런 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소비자들 편해야 돼요. 제대로 된 맛있는 국산 김치는 일부 값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중국산 김치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건 식당만 나무랄 수 없어요. 당신들 왜 중국산 김치 주냐?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할 테니 제대로 된 국산 김치 주십시오. 그러면 식당도 변할 거고 제조업체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최소한의 원가를 낮춰서 좋은 김치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3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6차 산업.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만든 요리도 맛보고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간단하게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받고 의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치에 대해서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언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교과서에도 그런 거 나온 적이 없었고 지금 5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나왔나 봐요. 근데 우리 다닐 때는 중학교 처음에 갔을 때도 가사시조 시간에 샌드위치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교과 과정이 그때 잘못됐다고 봐요. 밥하는 것부터 가르쳐 줬어요. 밥하고 김치 담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찌개라든가 이런 한국 음식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좀 평생 샌드위치 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 식으로 우리 민족성을 잊어버리는 교과 과정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교과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용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좀 더 뭘 보완해야 될지 교육부에 좀 건의하고 해서 교과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달라지겠죠. 정말 소중한 음식이에요, 김치는.